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이 유지 관리하는 소하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동안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게 소하천 피해를 키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시골 마을. 얼마 전 내린 폭우로 마을 소하천이 범람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뽑히고 벼는 쓰러지다 못해 모래밭에 파묻혔습니다. 다리 울다가 물이 전부 해가지고 복숭아밭을다가 전부 넘고 논일다가 다 넘고 하여간 상황이 무지 심각한 정도였었습니다. 인근 소하천 역시 강한 물줄기와 함께 상류부터 내려온 돌무더기가 한가득입니다. 물줄기가 약하게 흐르던 이곳은 지난 폭우로 범람해 토사가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도내 소하천 피해액은 380억 원으로 공공시설 전체 피해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에 집중됐다는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피해는 2곳, 지방하천은 120곳인 반면 소하천은 347곳에 달합니다. 그동안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위주로 시행해 상대적으로 소하천 관리에 소홀했던 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호우 때는 그것 때문에 취약하지 않나. 하천의 실핏줄과 같은 소하천 재해 예방이 이번 수해가 남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기상청을 두고 오보청, 여기에 해외날씨 앱을 보는 기상 망명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툭하면 빗나가는 일기예보에 날씨 소비자인 시민들은 불만을 넘어 불신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쏟아내며 도내 남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용담댐. 수자원 공사는 기상청이 날씨를 잘못 예측한 탓이 크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일부 피해 주민들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일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상청 5분만 탓하고 만수라서 열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900통을 여는 날.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끝나는 시점도 잘못 짚었습니다. 지난 5일 청주 기상지청은 이번 장마는 11일 전후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다시 15일로 정정했고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말합니다.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보상으로 보면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 일기예보도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기상청은 도내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과 9일 사이 예상 강수량을 100에서 300, 많게는 500mm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무려 5배. 하지만 이 예보답지 않은 예보도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진천 광해원의 119.5mm를 제외하곤 청주 45, 보은 51.8, 단양 25mm 등 대부분 지역이 100mm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우산 안 챙기고 나갔는데 비를 쫄딱 맞은 경험도 있고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는데 이제 그 농작물 피해도 있는 것 같고. 참고로 그냥 일기예보는 보긴 보지만 정말 못 믿겠어요.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악의 폭우 피해 속에 오보 논란의 중심에 선 기상청. 질책과 분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유례가 없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주와 제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름은 깊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뒷산에서 밀려온 토사로 엉망이 된 마당과 텃밭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울 안의 수에는 일일이 사람 손이 가야만 합니다. 고단한 작업이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임직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 충주 시민이 될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봉사단체인 사랑지기라는 단체가
주도하여서 충주의 수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본사 이전을 위한 터 파기와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임직원들이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국민의 평안을 지키는 장병들의 헌신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 손이 꼭 필요한 복구 현장은 빠짐없이 장병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름 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웃과 아픔을 나눕니다. 많은 것 대신에 응급복구하자라는 운동의 지원 아주 제체지 전반적으로 불어서 각 친목단체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신청을 하고 경제적인 후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지난주 유인모 전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소리 소문 없이 억대의 돈을 내놓은 이후 성금과 물품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정성을 또 힘을 합칠 때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고맙고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일주일 새 충주에서는 200여 건 3억 원에 가까운 성금과 물품이 기탁됐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금상, 무주군 4개 지역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한 자리에서 대책위는 수자원공사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조직폭력배가 범행 직후 달아났다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 복명동의 한 도로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1명, 2명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다 갑자기 한 남성이 흉기를 등 뒤에 숨기고 접근해 그대로 휘두릅니다. 상대가 저항하자 또다시 흉기로 찌르고 피해 남성은 괴로움에 몸을 웅크립니다. 그제 새벽 4시쯤 20대 선후배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선배 26살 A씨가 2살 어린 후배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과 가슴을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B씨의 친구도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거 거기다 생선 피해 이렇게 싸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막 덩어리 져가지고 많이 흘려져 있었어요. 경찰은 사건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를 추적해 10시간 만에 음성군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경찰은 조직폭력배로 드러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오늘 집단 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동네 의원의 2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규모 진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보건소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갖추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 위탁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시는 앞선 2차례의 납부고지에도 이번 달 말까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한 차례 더 독촉한 뒤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꺼비 친구들은 청주시의 행정감사에서 1,5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금은 시가 원흥이 생태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사상 첫 온라인 영화제로 막을 올랐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의 아픔을 딛고 어렵게 개최된 영화제는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청풍호가 아닌 제천문화회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대면 무관객 영화제로 틀을 바꾼 겁니다. 역대 최악의 물난리로 신음하는 제천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촐하되 영화제의 역할과 의미는 강조한 위로의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축제적인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영화제의 정체성, 문화성을 가지고 영화제를 명목을 이어가는 개막식만 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오프라인 행사인 개막식의 사회는 배우 진고와 공소영이, 배우 박보영과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홍보대사와 축하 공연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극장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개막작 다시 만난 날들을 비롯해 국내외 22개국 83편의 음악영화를 공식 온라인 상영관인 웨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미션과 시네마 천국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긴 고 엔니오 모리꼬네의 추모 상영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특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적화된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온라인 영화제가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동네 극장까지 어떻게든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고민이 묻어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은 4차 산업의 먹거리로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인재 육성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충북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AI 영재학교를 설립해 전문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업무 보고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AI 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AI 기술은 통신과 로봇,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2027년까지 2,600억 달러, 한화 316조 원 수준으로 커지고 국내에서도 연평균 17.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3년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AI 산업 성장에 발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자기주도 심화학습이 가능한 교육 기반을 토대로 충북과학고를 AI 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AI 교육을 통해 미래형 영재를 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AI 역량은 미래 역량의 하나로서 수학과 과학처럼 타 학문의 기본이 되는 그런 역량입니다. 유연한 교육 과정 그리고 탄력적인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을 더 잘 담아서 AI 영재학교는 공청회를 거쳐 10월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립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기념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에 가려져 있던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간호회를 조직해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박자의 여사는 신채호 선생과 결혼 후에도 독립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오건의 여사는 한국 독립당 당원으로 대일투쟁을 벌였고 윤희순 여사는 여성 최초로 한말 의병활동에 투신했습니다. 모두 충북 출신이거나 결혼 등으로 인연을 맺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 전시실입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북도가 발굴한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16명. 지난 1년 반 동안 학계와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10명은 청동 흉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사진조차 남지 않아 단편적 자료와 유족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없으면 후손 중에 가장 닮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전시실 개관은 남성 위주의 독립운동사에 가려 역사에 묻혀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여성 독립유공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2016년에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여성분들은 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셔갖고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온라인 전시실을 개관하는 한편 조만간 책자를 출간해 이들의 활약과 생애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다음 버스 탑승 시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20일부터는 무료 환승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영동군이 지난해와 올해 관내 경로당 70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혹은 한 군의원이 지인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비싼 단가로 상당량의 기기를 납품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영동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원과 괴산, 증평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피복비를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복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돼 해당 직원들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 1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방사한 9마리가 자연 증식에 성공하면서 개체수를 7마리 더 늘렸고 월악산 사냥 1마리가 내려오면서 총 17마리의 개체군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들 사냥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 군자산과 칠보산, 갈론계곡, 쌍곡계곡 일원에서 서식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도내 북부 지역에 100에서 최고 300mm, 그 외 지역은 20에서 8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26도, 충주 제천 25도, 옥천 2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0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을 반복하겠고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